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정부가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스케줄을 발표를 했고요. 또한 지금까지 현금성 지원금 현황을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시니어를 위해서 요약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8일, 그러니까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공문으로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시니어를 위해서 요약 정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2차 방역지원금 현황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7% 지급이 완료됐다라고 정부가 18일 오후 2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일 기준, 여기 써져 있네요. 16일 기준으로 이제는 97% 정도 2차 방역 지원금 얼마였죠? 300만 원 주는 거 있죠? 이 현금성 지원 300만 원 97.5% 지급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거의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332만 개 중에서 341만 개, 한마디로 1만 개 이하로 이제 남은 거죠. 그렇게 현황이 됐다라고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현황 보겠습니다. 자,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은 지금까지 보세요. 39.4% 지급이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6일 기준인데요. 아직 반도 4분기 손실보상은 지급이 안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아직 4분기 손실보상 못 받았는데요. 초조하시죠? 아직 반도 지급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전망을 볼까요? 3월 말까지 92%를 집행하겠다. 이제 정부가 밝혔고요. 그래서 1분기 집행 목표 90% 이상 초과 달성 계획이다. 그래서 뭐예요? 3월 말까지 지금이 19일이거든요. 19일인데 이제 3월 말까지 92%를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4분기 손실보상 얘기였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드디어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계획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22년도 1분기, 그죠? 현재 들어가고 있는 거는 뭐예요? 21년도 4분기잖아요. 4분기 거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22년 1분기 손실보상, 자, 보상기준 확정 후에 아직 보상기준 확정 안 됐죠. 언제부터래요?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을 개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내에 100%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6월 초 본격적으로 뭐 한대요? 뭐 시행 계획을 내겠대요? 그게 아니라 지급을 개시하겠다. 그럼 언제 되겠어요? 적어도 5월 달에는 시행 공문이 나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6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지급을 한다는 것과 3분기 내는 100% 지급 완료인데 참 3분기가 언제예요? 7, 8,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지급을 하고 적어도 늦어도 9월까지는 이제 100% 지급을 하겠다. 뭐 확인 보상 이의 신청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니어를 위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내용을 보시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는 스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뭐 다른 내용 안 합니다. 바로 그냥 서두에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용 바로 알려드립니다. 자,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시간 되실 분들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되실 분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시간 되신 분만 남아 계셨죠? 자, 보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까요? 자, 이건 정부가 언제 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18일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제3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뉴스도 잘 안 나와요, 사실. 네. 저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경제평론을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보니까 재정관리점검회의 내용이 사실 뭐 소상공인 얘기도 있지만 앞으로의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대외적인 환경들 있죠. 러시아 사태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들부터 해서 이런 얘기가 주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꼭지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관심 가질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근데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거는 다 날리고 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만 지금 추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은요, 그 공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2년도 제1차 추경 집행 실적 및 향후 집행 전망이라서 나오는데요. 지난 21일 확정된 제1차 추경의 경우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방역지원금, 그죠?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였다. 자,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 대상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구예요? 특고, 그죠? 특고공사자, 프리랜서 분들이겠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는 정부는 기재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집행 실적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좀 힌트를 얻을 게 있어요. 자, 추경관리 대상 업체에 나눠지는데 보시면 이 현금성 사업이죠. 제가 이제는 항상 지원금 얘기할 때 이렇게 현금성 지원이 있고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사업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2차 방역 지원금 얼마였죠? 300만 원이었죠. 300만 원이 지금 보시면 언제요? 3월 16일 기준으로 99.5% 지급이 완료가 된 겁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전망은, 예상은 정부가 계획하기로 3월 말까지는 100%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신청 확인 지급까지 다 끝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 다 2차 방역 지원금은. 그래서 100% 예산의 100%를 다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뭐죠? 최소 50이었죠. 최대 1억까지였습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한 기업당 최소 50만 원 주는 이 손실보상,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16일 기준으로 94.8%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3월 말까지 100%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손실보상 요 내용은요, 사실 94.4%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예산이 2조 한 8천억 원 정도, 그죠? 거기서 16일 기준으로 2조 7천억 원이 집행됐다는 얘기인데, 교수님 그러면 아니 교수님이네, 여정님 그러면 제가 습관이 돼갖고, 여정님 그러면 아까 위에 보면은 그 4분기 손실보상, 이거 잠깐 볼까요? 자, 4분기 손실보상이요. 지금까지 3월 3일부터 지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39% 지급 완료됐다면서요 라고, 이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손실보상에 대한 집행 실적은 예산 잡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이잖아요. 이게 추경. 추경 예산에서 잡혀 있는 금액의 지급 내용이에요. 사실 손실보상이라는 게 1차 추경에서 돈을 땡겨온 거예요. 그럼 뭐냐면 부족한 돈을 채우는 거거든요. 이 손실보상이 원래 예산이 있었고 1차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돈을 땡겨온 거예요. 왜냐면 대상자가 확대됐잖아요.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에 땡겨온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조금 더 지원해 준 거예요. 2조 한 8천억 원 정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집행 금액 현황이지, 전체 지금 손실보상 전체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분기 손실보상 전체로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39% 정도만 이제 지급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요 금액에 대해서만, 요번에 추경의 금액에 대해서만 그냥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 금액에서 이 정도 집행됐다.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자, 추경 안에서 새롭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황을 되게 중요하죠. 한 68% 지금 지급이 됐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그대로네요. 그대로 돼 있고, 자, 법인 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이거 뭐 정부가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죠. 지금 보시면 예상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법인 택시 버스기사 지금 저기 신청은 받고 있거든요. 신청은 받고 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없다. 그런데 3월 말까지는 뭐 한다? 81%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특고 종사자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소상공인, 이 영상은 아마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만. 그죠?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손실보상 이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좀 2차 방역지원금 이제 좀 디테일하게 또 보겠습니다. 자, 한번 공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중소기업 사업체의 피해 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편성한 2차 방역지원금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대상이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1인 경영 다수 업체, 간이가세자 10만 개소, 연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숙박 음식업 등이 여기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체 한마디로 2차 방역지원금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희망회복자금 뭐 버팀목 플러스 받으신 분들이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었고, 또 1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이 또 2차 방역지원 지원 대상이었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계속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물론 기존도 받으신 분들 계속 받으시고요. 또는 대상을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대상을 좀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정부가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특히 여기 간이가세자 10만 개소 이거를 더 추가한 거죠. 사실 요쪽을 더 늘려줄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방역지원금 못 받으신 분도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상을 더 늘려줄 필요 있다. 기존에 받으신 분도 계속 받고.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었죠? 2차 방역지원금.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왜 중요하죠? 앞으로 3차 방역지원금, 그죠? 지금 그러니까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손실보상 지금 계속 인수위에서 TF를 만들어서 어제도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소상공인 어떻게 지원할까. 그래서 경제 1분과랑 안철수 의장, 인수위 위원장과 어제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손실보상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께서 경제 1분과 누군지, 명단이 누군지, 사실 저는 누군지 다 알죠. 근데 방송에서도 이미 제가 JTBC가 아니구나. 연합뉴스TV 화요일날에서 제가 이 경제 1분과가 왜 중요한지 방송에서는 소개해드렸죠. 근데 뭐 유튜브에서 굳이 제가 너무 전문 얘기를 하면 이야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제가 뭐 인수위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일단은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3차 방역 지원금이 될지 아니면은 손실보상에서 조금 더 두껍게 지원할지, 그건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방역 지원금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건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역 지원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잘 아시면은 대응하기가 좀 빠르겠죠. 자, 국세청과 협조하여 사전에 지급 대상을 선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지급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인프라를, 그죠? 적극 활용했다. 그래서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여정 패밀리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리 얘기해 드리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다. 그죠? 1차 DB 이거 그대로 쓸 수도 있다. 아직 뭐 2차 방역지원금 확실히 나오지도 않은데 막 소문만 있었을 때에 1차 방역지원금 신청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라. 왜? 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이 DB 그대로 쓸 수 있다. 근데 역시나 뚜껑 열고 보니까 여기 써져 있네요. 기존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철저한 준비 자료를 통해서 추경이 확정된 지 이틀 만에 바로 지급 개시했다. 현재까지 331만 개소 대상으로 9조 원 정도, 9조 7천억 원 정도 지급이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빨간 줄을 쳐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3월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비교적 늦게 지급을 시작한 누구래요? 중기업 사업체를 대상. 다시 한번. 자, 비교적 늦게 지급을 시작한 중기업 사업체를 대상. 여기 뭐야? 별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밑에 있죠?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2만 개소 대상으로 6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 아직 못 받았어요 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2차 방역지원금 아직 못 받았어요. 이런 분들, 중기업 사업체 아직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공문에 보면은 10억 원 초과.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영세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도 왜 도와줘야 돼? 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힘듭니다. 사실 매출액이 큰 만큼 사실 뭐 비용 들어간 것도 많고요. 그렇게 특히 요 대상은요 원래 대상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원금을 아마 저랑 같이 꼼꼼하게 준비하신 분들은,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계속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죠. 여기는 원래 지금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 초과가 어디예요? 우리가 소상공인을 구분했을 때, 소상공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10억 원 초과가 되면 지원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소기업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번에 2차 방역지원금이 이제는 예산이 늘려가면서 요 그룹이 새롭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대상으로 이제는 언제요?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1분기 내 방역지원 10조 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비교적 늦게 지급을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룹은 앞으로 또 계속 3월 말까지 이제부터 집행 가속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방역지원금에 대한 디테일한 현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손실보상 들어갑니다. 자, 손실보상 대상은 누구죠? 손실보상 대상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죠. 공부하셔야 돼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그 다음에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서, 그죠?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편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자, 개별 업체의 손실액 비례한 맞춤형 보상이죠. 다시 한번,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에서 별표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죠? 집합금지, 대상자, 영업시간 제한, 그 다음에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자,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손실보상법에 의하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됐죠, 한번. 이번에 4분기 손실보상 들어가면서 법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국회에서. 어떻게 개정했죠? 인원시설 제한 이용도 추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원래는 없었어요. 요 그룹은 원래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없는 그룹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4분기 손실보상 선거 앞두고 여야가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여기도 이제는 추가하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이번에 4분기부터 이쪽이 받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4분기 받았는데 3분기는 못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그룹이 있어요. 인원시설 이용 제한은 4분기부터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3분기에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라는 거. 아무튼 간에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 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 하나 더 얻읍시다. 여러분, 이제는 신문기사를 봤을 때요, 이제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이 뭐 얘기하고 있는 이제는 새로운 지원금이죠. 추경. 2차 추경이라고 얘기하죠. 2차 추경이 나왔을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비례한 맞춤형 보상 얘기가 자주 언론에 나온다. 그러면 아마 2차 추경은요, 손실보상 쪽을 두텁게 갈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방역지원금은요,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이 아니죠. 정액제잖아요. 정액제. 딱 대상이 되면 300만원 딱 이거잖아요. 또 이번에 뭐 썰이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의 지금 국회 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600만원, 600만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액제예요. 이렇게 딱 주는 거. 대상자가 되면 주겠다. 근데 손실보상은 그게 아니죠.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 보상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사에 여러분 막 이렇게 신문 보다가 이제 2차 추경이 뭐 비례한 맞춤 보상이래 한대더라 그러면은 이제 논란이 뜨거울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손실보상을 두텁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상자가 확 줄어들죠.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금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좋은 거는요, 사실 이렇게 현금성 지원 중에서 이렇게 방역지원금처럼 그냥 정액제로 그냥 대상자가 확인만 되면 얼마를 딱 주는 이런 정액제 보상,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비례한 맞춤형 보상은 이제 손실보상 얘기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2차 추경이 진행되면 나오겠죠? 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개시하였으며
이건 공문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4분기 손실보상 산정 시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지역과 시설 평균값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산식을 개편한 결과 보상금 산정 금액에 대한 동의율이 높아 현재까지 35% 지급을 완료했다. 여기 써져 있네요. 현재까지 얼마래요? 33만 개소에게 35% 정도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남아있어요. 아직 4분기 손실보상 반도 지원 안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은 1분기 내에 이제 100% 지급이다. 그럼 뭐예요? 1, 2, 3월이 1분기죠? 그래서 4분기 손실보상도 3월 내에 완벽하게 지급 종료하겠다. 그럼 뭐겠어요? 잘 보세요. 16일까지래요. 16일까지 35% 지급을 했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1분기 내 100% 지급을 하겠대요. 그럼 뭐예요? 16일부터 잠시만요. 3월이 3, 1, 2, 3, 31일까지 있나요? 3월 31일까지 미친 듯이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아마 지급이 될 거야. 집중적으로. 요때. 여기 써져 있잖아요. 1분기 내 100% 지급이라면 이때 100%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게 또 뭐냐면 이런 분들 있죠. 자, 3분기 손실보상 정산 때문에 이의 신청 받는다 해서 황당한 공문이나 고지서가 이제 날라왔죠. 여러분께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아니 무슨 3분기 손실보상 얼마인지도 모르고 차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의 신청만 하라고 달랑 그 서류 하나 받으신 분들 진짜 황당하죠. 저한테도 막 제보를 주고 계시는데, 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직 정산이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뭐예요? 앞으로 이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계산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100% 지급하려면 끝나야 돼요. 3분기 손실보상과 4분기 손실보상의 차액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되신 분들 이 보름 동안 아마 계산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100% 지급을 한다고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링, 여러분께 모니터링을 잘 해주시고요. 제가 이슈가 나오는 대로 바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정리 때 6월 초 지급을 개시하여, 그죠? 3분기 내에 100%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 별표 5개. 자, 나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다 했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받을 게 뭐 있죠? 1분기 손실보상. 자,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이게 뭐야? 6월 초 지급을 개시한다. 그래서 이것도 모니터링을 제 영상을 보시던 아니면은 신문기사를 열심히 보시던 6월 초 지급을 개시하려고 지금 기재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시니어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손실보상은 뭐라고요? 손실보상 법으로 제정된 겁니다. 법. 아시죠? 그래서 무조건 가야 돼요, 이건. 이거는 매 분기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간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그 정부의 의도대로 정부가 방역 강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방역에 잘 따라줬기 때문에 주는 돈이에요. 한마디로 정부가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했던 거죠, 장사를.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게 바로 손실보상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손실보상은 계속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오해가 많은 게, 만약에 코로나 영향은 계속 가는데 정부가 방역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 아예 앞으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실보상은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손실에 대한 보상, 이건 아니거든요. 손실보상의 취지는 정말 옛날에 손실보상이 진행됐을 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서
피해를 받아야지만 손실보상이 나오는 게 그게 손실보상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실보상 뭐 하니까 무조건 나오나 보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게 자꾸 팩트를 말씀드리냐면, 팩트를 알아야 억울한 마음도 안 생기고요, 희망 고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정부를 뭐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당연히 법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렸다는 거. 네, 그렇게 되고요. 너무 길다. 빨리 끝낼게요. 집행 전망. 그래서 3월 말까지 뭐 이렇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선지급 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다 끝났네요. 이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적시에 전달되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법이 바로 선지급이죠. 자,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 1월과 2월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제한 조치를 단행한 20만 개소가 어디요? 요쪽 선지급 대상이었죠. 자, 28일 지급을 개시했다 이거죠. 선지급이. 그래서 신속 집행을 했습니다. 신청 접수받고 전자약정 받고 지급해서 현재까지 16일 기준으로 10만 개소에게 2,500원 정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내에 얼마예요? 4,000원 정도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지급 4분기 선지급이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아직 4,000원 정도가 아직 남아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아직 내가 나 선지급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제는 또 3월 말까지 기회가 있겠네요. 자, 요런 거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또 길었어요.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긴 점 이해해 주시고요. 뭐 여러분 역시나 설거지 하실 때나 아니면은 뭐 남는 시간에 그냥 지식을 어떻게 돌아간다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인사 드리려고요. 항상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을 항상 우리가 주고 듣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여정 패밀리들께 또 감사 인사 드릴게, 곧 이제 구독자가 이제 6만 명. 지금 오늘 잠깐 봤더니 한 200명 정도 이제 남아 있더라고요. 200명 정도 구독이 되면 이제 제 구독자가 이제 우리 여정, 제 구독은 아니죠, 사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이 이제 6만 명, 6만 구독자가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이 함께 이렇게 뭉쳐서 좋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신데 제 여정 패밀리들 중에서 그래서 좋은 정보를 그분들께 또 우리 여정 패밀리에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페를 만든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위해서 이제 소자공, 이렇게 네이버에서요, 이렇게 소자공 카페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직은 뭐 이제 시작해서 뭐 이렇게 대표 사이트로 등록되진 않는데, 여기 보시면 누군가가 또 인사말 남겨주시는 게 인사말을 남겨주셔서 이렇게 뷰에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여기 소자공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공 공식 카페라고 해서 많이 가입하셨네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자료를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런 소상공인 분들 이런 자료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뭐 없죠. 그냥 경영위기 업종 뭐 이런 거만 올려드렸는데, 앞으로 이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계속 정보를 이쪽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민원 판리 우리 많이 하셨는데 민원 판리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카페가 우리 시니어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많은 분들에게 조금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카페에다가 자료를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여기는 커뮤니티다 보니까 댓글이라든지 이게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댓글도 또 달아주셨네요. 로그인 해야 되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와, 488명 가입하셨네. 제가 어젠가 그저께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가입하셔서 같이 좀 얘기하고요. 또 하나 하자. 우리 여정 패밀리들을 위해서 구독자 6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뭔가 받은 사랑, 그죠? 받은 사랑을 좀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6만 명 되면 제가 뭐를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 소상공인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중에서 물론 특고도 계시고 일반 국민들도 계시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앞으로의 일상으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여러분 매장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X배너를 좀 제가 제작해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배너가 뭐죠? 많이들 모르실 텐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한다면서요. 물통 배너. 저희 쪽에서는 사실 X배너라 그러거든요. 이게 뒤에가 이렇게 X자로 돼 있어서 X배너라 그러는데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보면 매장 앞에 서 있는 이렇게 배너, 긴 배너들 있죠. 우리 매장 앞에 이렇게 막 서 있잖아요. 그거 물통 배너. 그 밑에 이제 물통인가 봐요. 그래서 그 물통 배너를 이벤트를 해서 몇 분에게 그 물통 배너를 디자인까지 다 해서 그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상한 거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뭔가 실제적인 그런 게 실제적인 도움이 아닐까. 왜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지면 이제 6만 명이 넘어가면 6만 명 조금 이제 남았는데 6만 명이 넘어가면 제가 그거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주시면 몇 분 추첨을 해서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그래서 몇 분에게 이렇게 공정하게 또 추첨을 해서 그분들에게 X배너를 좀 제작해서 물론 그분들의 그 니즈에 맞춰서 뭐 가격이면 가격, 홍보하고 싶은 홍보 이런 걸 좀 받아서 디자인까지 해서 제품을 제작해서 보내드리면 그게 진짜 도움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지금 6만 명 넘어가면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하십니다. 여러분 더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더 행복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되고 우리 모두 다 잘 됩니다. 지금 우리 3번 외치고 한번 끝나볼까요? 아니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거. 어떤 얘기냐면 성공한다 3번 외치면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외쳐볼까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자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성공한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여러분은 성공하십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